아시아나 항공기가 또 기체 결함으로 6시간 이상 지연 운행됐습니다.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항공사 대응은 미숙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 소식도 당분간 없어 농심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녹조관심경보가 발령되면서 방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는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사업에 첫 참여 기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서철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면서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가려던 피서객들이 공항에서 6시간 동안 발이 묶여 일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짐을 든 피서객들이 지친 표정으로 공항에 앉아 있습니다. 오전 11시 출발이 예정됐던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1시간 동안 대기하던 승객 150명이 기체 결함으로 모두 내린 겁니다. 날씨가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자체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더운 데서 있고. 아시아나 측은 연료 온도 조절기 오류가 발생해 정비가 필요하다며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승객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6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줄을 섰는데 끝까지 줄을 서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 대처도 미흡해 대체 항공편마저 지연되고 다른 노선의 연쇄 지연까지 일어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승객은 모두 400여 명. 공항은 앉을 자리도 없이 붐볐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포와 여수,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랜딩 기어 고장 등 이딴 고장으로 지연되며 승객들이 5시간가량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승객이 몰리는 피서철, 잇따르는 항공기 고장에 피서객들이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올여름, 비마저 적게 오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농민들은 태풍마저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 이파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깨와 콩밭은 메말라가고 대표적인 여름 작물인 고구마는 씨알이 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부분의 농작물 작황이 크게 부진한 실정. 게다가 비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물 피해는 예년에 비해서 감소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비 소식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라도 와서 폭염과 가뭄을 날려줬으면 하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 대책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수용 양수 장비인 스프링 쿨러, 또 양수기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단감과 키위 등 과수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병충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처럼 농작물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농심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폭염 속에 영산강 녹조가 심해지자 환경당국이 승촌보와 죽산보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승촌보와 죽산보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총 190만 톤의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냈습니다. 영산강에서는 녹조류 세포수가 밀리리터당 17,000개까지 급격히 불어나면서 녹조 관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장흥에서 여수 해역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 측은 아직 적조생물 출현 밀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적조 확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완도군 금이릅과 생일면 등 10여 개 마을 전복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 더위를 식혔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후 6시 무렵부터 시작된 소나기가 광주 풍암동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교적 많은 비를 뿌렸고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5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파업이 끊이지 않았던 금호타이어가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참여하는 협약식을 가질 예정인데 노와 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상생 협약을 맺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파업이 있었던 해보다 파업이 없었던 해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인 금호타이어. 지난해에는 노조가 사상 최장기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둘 정도로 노사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랬던 금호타이어가 올해는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를 여는가 하면 올해 초부터는 주말 농장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커 문제로 5년간 오커 초론 문제로 이렇게 있는 것을 좀 마음을 더 열어 서로가 신뢰를 묻고 믿어보자. 노사가 함께하는 것을 해보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또 지역 경제에 있어서 활력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가 참여하는 노사정 공동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노사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에 자치단체가 참여해 노사정 공동협약서까지 체결하는 건 우리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노사 갈등의 대명사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투자하는 외부 기업이나 또는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맺는 노사정 상생 약속이 지역의 다른 산업,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친환경 전기차는 국가 신산업이니 광주에서 잘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광주시가 전했습니다.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기검침일에 따라서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혜택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검침일이 매달 1일부터 12일인 경우는 8월부터 10월분까지 석 달치 요금을 할인하고 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는 7월분부터 석 달치 요금을 할인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한전은 검침일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여름철 사용량에 대해서 최대한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검침일에 따라 혜택도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석이었던 광주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에 국내 최고의 지휘자로 꼽히는 김홍재 울산시향 지휘자가 내정됐습니다. 음악계의 거장이 광주로 오게 된 것도 반갑지만 지휘자 선출 과정에 시향 단원들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제1교포 출신인 김홍재 지휘자는 세계적인 거장 모자와 세이지에게서 지휘를, 윤희상의 문화에서 작곡을 사사했습니다. 도호음대 대학 시절 도쿄 시티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발탁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고 30대의 교토 필하모닉과 나고야 필하모닉의 전임 지휘자를 지냈습니다. 무국적 조선인의 삶을 살던 그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연을 펼쳤고 윤희상이 작곡한 광주여 영원하라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어 지난 2007년부터 울산시향을 지휘하다 민주의 도시 광주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음악계의 거장을 광주의 식구로 맡게 된 데는 시향 단원들과 광주시의 하모니가 큰 몫을 했습니다. 시립예술단과 광주시가 각각 3명씩의 위원을 추천한 청빙위원회에서 단원들이 추천한 김홍재 지휘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단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청빙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광주시향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지휘자를 이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휘자 선임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온 단원들도 직접 선택한 새 지휘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연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더 좋은 질 높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김홍재 지휘자는 울산시장과의 계약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2년 동안 광주시장을 이끌게 되고 12월 27일 베토벤 9번 교향곡으로 시민들에게 첫 인사를 올립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나 운동장이 모두 흙으로 교체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53개 학교의 트랙이나 운동장을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마사토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운동장과 트랙이 모두 우레탄으로 된 학교를 시작으로 유해물질 기준치가 높게 나온 곳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옛말이 되고 있는 요즘, 쌀로 만든 가공식품은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전남 지역에 자리한 쌀 가공업체는 총 335개. 이 가운데 떡을 판매하는 곳은 152개로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에 제조하는 주류업체, 그리고 한과와 누룽지 등 쌀과자를 만드는 업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생산된 쌀은 86만 6천 톤으로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업체가 사들인 쌀은 1%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쌀이 밀가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가공 비용도 2배 이상 높아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까지 쌀 가공식품업체에 72억 원을 투자해서요. 제조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쌀 가공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떡카페 등 쌀로 만든 제품을 파는 곳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간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포스코 광양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 등으로 볼 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격리 조치도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39살 고모 씨가 발열과 기침, 콧물 증상이 나타난다며 메르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오늘 서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고 씨를 열이 심하지 않아 메르스가 아닐 확률이 높지만 의심 환자 발생 시 지켜야 할 매뉴얼에 따라 지정병원 음압격리병상으로 옮겨서 확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탑솔라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수문이 지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베트남 유통전문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대학교가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 오테몬가쿠인대학교와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조선 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삼성전자 서비스 산학 인턴십 과정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광주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 절반 이상이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흰줄 순모기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채집한 모기 중에 60.5%는 순모기였고 이 가운데 90%는 흰줄 순모기였습니다. 연구원은 바이러스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올림픽 시즌과 휴가철에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를 탈당한 지방 의원들이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 김종민 의원과 광산구의회 이준형, 김동호 의원이 당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원 당규의 정한 절차에 따라 입당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당 의원들은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인 권은희 의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